건강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생방송 건강클리닉 김세희입니다. 이제 꽃샘추위도 누그러지고 앞다퉈 피고 있는 봄꽃 소식에 봄나들이 다녀오시는 분들 많으시죠? 등산이나 여행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운동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죠. 이런 봄나들이나 운동 중에 자칫 무리했다가 무릎이나 고관절에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무릎 연골이 손상되거나 퇴행성 관절염이 악화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또 고관절에 골절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방송 건강클리닉에서는 무릎과 고관절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상담 전화 열어놓고 있죠. 무릎과 고관절 질환에 대해 궁금증 있으신 분들 250-5100번, 5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의의 친절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무릎과 고관절에 대해서 자세하게 상담해 주실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정진훈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가 무릎 질환 또 고관절 질환이죠. 이제 봄이 되면서 무릎이 아프거나 또 고관절 질환에 문제가 있다는 분들 많으십니다. 선생님 왜 이런 질환이 발생할까요? 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꽃놀이도 가고 운동도 많이 하고 야외 활동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무리한 등산이나 운동으로 무릎이나 고관절, 발목 등 하지 관절에도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많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충분한 준비 운동 없이 무리한 등산이나 마라톤 등과 같은 이런 운동을 즐기다 보면 발목 부상이나 무릎 관절 손상 등 각종 부상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네. 노화와 골다공증 등으로 뼈가 약하신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넘어지면 자칫 골절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겨울 동안 이제 무거웠던 굳어 있다가 봄에 활동량이 늘면서 무리가 가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특히 봄나들이나 등산 이후에 무릎에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 참 많으세요. 네, 무릎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크고 강한 힘을 받는 관절인데요. 서거나 걷거나 계단 오르기 등의 일상적인 동작에 의해서 체중의 몇 배나 되는 힘이 무릎에 가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무릎 사이에는 물렁물렁한 연골이 허벅지뼈와 정강이뼈의 표면을 감싸고 있습니다. 뼈와 뼈가 맞닿는 것을 방지해서 무릎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게 해주고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할 때 생기는 마찰을 줄여주면서 무릎 관절 전체를 지탱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무릎 연골이 무리한 야외 활동으로 손상이 될 수도 있고 또한 관절염으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무릎을 무리해서 사용한 뒤에 계속 다리가 아프다면 어떤 질환들을 좀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무리한 등산과 운동으로 무릎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질환이 바로 반월상 연골판 손상입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반월상 연골판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초승달 모양으로 생긴 물렁뼈로 무릎 관절 사이에서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쿠션 역할을 합니다. 무릎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도록 윤활 작용을 하며 연골을 보호하고 무릎 관절이 안정되도록 도와줍니다. 이러한 반월상 연골판이 찢어지면 무릎 관절을 보호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어 퇴행성 관절염이 조기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제 무릎 관절 사이에 가해지는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게 반월상 연골판이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너무 큰 충격이 가해지면 손상이 많이 받겠죠? 네, 반월상 연골판 손상은 연령별로 그 원인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심한 운동이나 교통사고와 같은 외상에 의해서 손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40대 이후의 중년층에서는 관절의 노화가 시작되면서 반월상 연골판 자체의 탄력이 떨어지고 약해지기 때문에 일상적인 활동 중에 조금만 삐끗해도 관절 사이에 끼어서 연골판이 쉽게 찢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반월상 연골 손상이 나타났을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게 될까요? 네, 등산을 하다가 무릎을 삐끗하는 등 가벼운 외상을 입은 후에 근육통이나 타박상인 줄 알고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근육통이나 타박상은 보통 3, 4일 정도가 지나면은 통증이 감소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외상을 입은 후 3, 4일이 지나도 무릎 통증이 계속되거나 심해지면은 반월상 연골판 손상이나 관절 내부에 손상이 가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반월상 연골판이 손상되면
무릎을 구부리거나 돌릴 때 심한 통증이 동반됩니다. 무릎에서 딱딱거리는 소리가 나기도 하고 삐걱대고 뻑뻑한 느낌이 들고 조금만 걸어도 아픕니다. 계단을 오르다 내리다 하다 볼 때 힘이 빠져 주저앉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다치고 나서 3, 4일이 지나도 통증이 계속된다면 이 치료를 받아보는 게 좋을 텐데요. 이 반월산 연골 손상은 또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연골판 손상의 정도와 크기 그리고 위치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다릅니다. 손상이 심하지 않고 찢어진 부분이 1cm 미만일 경우에는 부목 고정을 이용해 무릎을 보호하고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로 해서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손상이 심하고 파열된 정도가 불안정하거나 추가 파열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체로 절개하지 않고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서 치료할 수 있습니다. 관절 안에 내시경을 삽입해 모니터로 관절 속 상태를 확대해 보면서 치료합니다. 수술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찢어진 반월상 연골판을 잘라내고 다듬어주는 방법과 찢어진 부분을 특수한 실을 이용해서 봉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외에도 찢어진 연골판 자리에 새로운 연골판을 이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제 축구 같은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십자인대 파열을 겪으시는 분들 있으세요? 이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건가요? 네, 우리가 넘어지거나 무릎이 뒤틀리면서 또 가장 흔하게 다치는 부위가 십자인대가 있습니다. 우리 무릎에는 앞뒤로 각각 2개의 십자인대가 있는데요. 네. 서로 X자 형태로 전방 십자인대가 무릎이 앞쪽으로 쏠리는 것을 방지해주고 후방 십자인대는 무릎이 뒤쪽으로 빠지는 것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십자인대가 파열이 되면 뚝 하는 소리와 함께 극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마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대가 완전히 끊어진 경우에는 통증도 심하고 걷거나 무릎을 움직이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부가 찢어진 경우에는 무릎이 붓고 멍이 들었다가도 2, 3일이 지나면 통증이 사라지기 때문에 단순 타박상이라고 오인하여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초기에 치료하면 완치가 가능하지만 치료가 늦어지면 무릎 통증과 부종이 만성적으로 반복됩니다. 또한 주위 조직에까지 염증이 일으켜 반월상 연골판 손상이나 퇴행성 관절염으로 발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야외 스포츠 활동을 즐긴 후 무릎이 붓고 통증이 느껴진다면 병원을 방문해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십자인대 파열 치료는 이제 주로 수술을 하게 될까요? 네, 약간 다친 정도라면은 깁스나 아니면 무릎 보조기 등으로 무릎을 보호하고 약물과 물리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파열된 십자인대는 저절로 붙지 않기 때문에 파열된 부위를 이어서 꿰매주는 봉합술이나 아니면 찢어진 인대를 제거한 다음 새 인대를 만들어주는 재건 수술이 필요합니다. 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십자인대의 재건술은 끊어진 인대를 다시 만들어주는 수술로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 손상된 인대를 제거한 후 자신의 힘줄이나 아니면 타인의 조직을 이용해 십자인대를 재건하는 수술 방법입니다. 수술 시간이 비교적 짧고 수술 정확도가 높아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무릎과 고관절 질환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무릎과 고관절 질환에 대해 궁금증 있으신 분들 250-5100번, 5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의의 친절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결된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 상담 도와드릴까요? 예, 수고하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저거는 지금 60세인데요. 네네. 지금 무릎 양쪽 다 찢어졌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지금 한 3년 정도 됐는데 네. 주사를 맞으면 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는 괜찮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시큰거리면서 이게 뿌듯 소리가 많이 나면서 계속 물리 치료도 받고 하는데 이것도 무슨 띄우는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은 제가 지금 발목도 시큰거리고 발바닥도 지금 이 날씨 더운데 지금 핫팩을 대고 있거든요. 핫팩을 대고 있고 발이 좀 춥다든지 시렵다든지 아니면은 차가운데 좀 이렇게 되면은 발바닥이 정말 얼음 위에 올라가 있는 것처럼 굉장히 쓰라리고 그냥
뭐라 해야 되나 이거 표정을 잘 못하겠다. 그래 핫팩을 대고 있으면은 네. 365일로 핫팩을 대고 따뜻하게 있으면 그나마 조금 괜찮고. 네, 그래요. 네, 어머니 네. 지금 현재 60세라고 하셨는데요. 네. 연골판 손상도 이전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셨고 그리고 주사 치료도 계속 하셨다고 하셨죠. 네. 아마 연골판 손상이 근데 양쪽 무릎인가요? 아니면은 한쪽 무릎인가요? 양쪽 무릎. 양쪽 무릎이고 네, 오른쪽이 좀 더 하더라고요. 아, 오른쪽이 좀 더 심하고 네. 네. 혹시 그 관절염도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환자분 그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그 우선 정확한 진단을 다시 받아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연골판 손상 치료에 대해서는 수술적인 치료 이거는 이제 환자분이 너무 통증이 심하고 그다음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다 할 때는 수술적인 치료가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연골판 손상이 찢어진 부위에 대해서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다시 봉합해주기보다는 거기에 맞는 부분 절제술을 시행을 하기도 하거든요. 부분 절제술을 시행해서 현재 통증 호소하는 부위를 좀 줄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관절염이 조금 더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심해지면은 그때는 인공관절이나 아니면 다른 치료, 절골술과 같은 다른 치료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발목이 시큰거리다. 이것도 이제 제가 그 어머니의 그 엑스레이 상태, 무릎 상태를 정확히 보지 못해서는 확실하게 잘 모르겠는데 무릎 관절 자체에 정렬이 비틀어지면은 발목 관절에도 무리가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발목도 시큰거리고 아플 수가 있고 발바닥도 똑같이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지금 호소하시는 발바닥이 화끈거리고 이런 증상은 허리 쪽에서도 올 수 있는 증상이기 때문에 가까운 정형외과에 방문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머니 좀 도움이 되셨나요? 아, 그 한 가지 더 네네네. 물어봐도 네. 아, 적망증이라고 그렇게 발바닥에 대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치료를 많이 받았는데요. 치료를 받았을 때는 좀 괜찮고 네. 안 받으면 이 치료가 또 비싸더라고. 그래서 계속 받을 수는 없고. 네. 네, 받을 때는 좀 괜찮은데 한 며칠 지나면 또 그런 현상이 또 있고 이래서 네. 이거를 그러면 계속 받아야 되나요? 족저근막염의 치료로 우선은 보존적인 치료를 많이 하는데요. 아마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거는 충격파 치료라든지 아니면은 주사 치료 이런 쪽으로 받아보신 것 같은데 우선 비용 부담도 있고 그리고 계속 증상이 재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에는 집안에서 이제 스트레칭 우리가 아킬레스건과 족저근막염 자체를 족저근막 자체를 스트레칭해 주는 방법이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 나실 때 계속 조격을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어머니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또 한 통의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 상담 도와드릴까요? 아, 저는 70대 주부인데요. 네네. 저 이렇게 오른쪽 무릎이 이게 일을 하는 주부인데 한 10년 전부터 그때 약간 좀 삐끗하는 그런 증상이 있어서 걷는데 일하는데도 지장은 없고 걷는데도 지장은 없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한 일주일 전부터 발로 콕콕 찌르듯이 이렇게 많이 아파요. 그래서 이거 병원에 가보지도 안 하고 네네. 이걸 그러면서 이거 왜 이러는지 입이 딱 벌어지도록 아야 소리가 나오도록 일주일 전부터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무릎을 콕콕 찌르듯이 아픈가요? 예, 가만히 있어도 한 번씩 콕콕 찌르고 그래요. 주로 그런 증상이 주로 뭐 쪼그려 앉거나 일어날 때 아니면 걸을 때 더 심해지거나 그러진 않고요. 아니 걸을 때도 어쩌다 그러고 가만 앉아 있는데도 다리뼈에서 막 입이 저절로 떡 부러지게 왜 이렇지 하고 그러고 또 괜찮을 땐 괜찮고. 무릎만 그렇습니까? 예, 아니면은 무릎만 그렇고 지금 네. 오른쪽 어깨는요. 네. 제가 오랫동안 일을 해갖고 이게 위로 올리는 거는 괜찮은데 팔이 네. 이렇게 뒤로 제치려면은 이렇게 완전 어깨도 아니고 앞쪽으로 앞만 네네. 끝내려면 완전 입이 벌어지도록 막 음. 아파서 이렇게 끈을 못 네. 내요. 네. 예.
어머니 10년째 이렇게 고생을 하고 계셨으면 정말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지금 증상을 들어봤을 때는 관절염의 증상 중에 하나이고요. 관절염이 상당히 진행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어깨 관절도 그렇고 어깨 관절에는 회전근개 파열이라든지 다른 석회성 건염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조금 더 참지 마시고 정밀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예. 네. 무릎 관절 같은 경우에는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더더욱더 환자가 너무 힘들어지고 통증이 심하다 보면은 일상생활 자체의 퀄리티, 이렇게 삶의 질도 떨어지기 때문에 통증 조절을 위해서라도 조금 병원을 방문하셔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 그러면은 네. 경영외과로 가서 이렇게 엑스레이 사진 이런 찍어야 되겠네요. 네. 엑스레이 사진은 가장 기본적인 진단 방법이고요. 가까운 정형외과에 방문하셔서 신체 검진을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추가 검사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 예, 그렇습니까. 네, 어머니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또 한 통의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 상담 도와드릴까요? 이게 고관절이 확실히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 네네. 이 다리하고 궁둥이하고 사이에 이제 우리 관절 움직이는 거 아니십니까? 네네. 그쪽이 좀 아파요. 아픈데 또 바로 누우가 있으면은 뭔지 모르게 이 오른쪽이 아프거든요. 뭔지 모르게 오른쪽 다리를 세우면은 조금 덜 아픈 듯하고 다리를 땅바닥에 딱 대고 바로 누웠을 경우에 허리도 닿이고 궁둥이도 바로 딱 닿을 경우에는 뭔지 모르게 여기 좀 땡기는 듯 하면서 뭐라 그럴까 되게 아프다 이런 거는 아닌데 여기가 뭔지 기분 나쁘게 아픈 거 있죠. 네, 어머니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67입니다. 67세시고 혹시 걸으실 때는 어떻습니까? 걸으실 때 불편한 점 없으세요? 걸을 때는 크게 불편한 거는 없는데 네. 약간 옆으로 이래 사람이 왜 걷다가 보면 똑바로는 걷질 안 하고 약간 팔단 모양으로 옆으로 이렇게 돌라고 할 때 있지. 네네네. 그럴 때 약간 조금 불편한 점이 있고요. 네. 그런데 제가 헬스를 할 때는 그런데 아픈 줄을 몰랐는데 요즘 헬스를 제가 일이 조금 많다 보니까 안 나갔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좀 더 아프지 않느냐. 좀 요래 아프기 시작한 거는 한 2, 3년 됐습니다. 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병원에 갈 만치 네. 아프고 못 견디는 그런 거는 아닌데 병원은 아직 가보진 않았습니다. 혹시 허벅지 앞쪽이 아프십니까? 아니면 뒤쪽이 그러십니까? 뒤쪽에 궁둥이, 네, 뒤쪽 궁둥이. 궁둥이 바로 네. 뒤쪽에 네. 그게 보다가 옆에 오른쪽으로 돌아와서 거기가 또 아프고. 네. 어머니 그래서 지금 제가 네네. 좀 부끄러운 말씀이지만은 제가 화장실에서 그러니까 이래 팬티만 입고 옷을 내다가 이래 쳐다보면 오른쪽 요 아픈 쪽이 제가 눈이 나쁜 건 그거는 모르겠지만 이쪽이 약간 들어간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아요. 네, 어머니 그 말씀하시는 부위는 고관절이 맞습니다. 고관절이 맞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호소하시는 증상을 봤을 때 다리를 쭉 펴고 누웠을 때 증상이 심해진다면은 오히려 허리 쪽에서 오는 척추관 협착증에 의한 증상의 가능성이 조금 더 있다고 봅니다. 다리를 무릎을 굽혔을 때 증상이 좀 좋아지고 그다음에 걸을 때는 그렇게 크게 불편한 점이 없다면은 고관절보다는 혹시 척추관 협착증에 의한 신경 증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그러나 고관절에 대한 엑스레이 검사라든지 이런 게 좀 기본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계속 증상이 된다면은 증상이 지속되면은 허리 쪽에서도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허리 쪽에서 같이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 네네. 네, 어머니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정지훈 정형외과 전문의 모시고 무릎과 고관절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다양한 무릎 질환이 있겠지만 이 무릎 통증이라고 한다면 아마 이 관절염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요, 선생님. 이 질환은 무릎 관절은 어떤 질환인가요?
네, 무릎 관절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무릎 관절염은 허벅지 뼈와 정강이 뼈의 표면을 덮고 있는 연골이 마모되면서 통증을 느끼는 상태를 말합니다. 노화로 인해 연골이 닳아 없어지거나 선천적으로 관절이 비정상적인 형태인 경우, 또 그리고 비만으로 관절에 과도한 힘이 가해질 때, 그리고 외상이 심할 때 등 다양한 원인으로 무릎 관절 부위에 관절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앞서 관절염 원인들의 비만이나 선천적, 비정상적 이런 것들 원인을 짚어주셨는데 아마 가장 큰 원인은 노화가 아닐까 싶어요. 선생님 어떤가요? 네, 퇴행성 관절염은 나이가 들면서 무릎 연골이 닳아 통증을 유발되는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입니다. 관절이 노화되면 연골에 충분한 영양이 가지 못하고 관절의 탄력이 떨어지고 연골이 마모되면서 뼈와 뼈가 부딪히면서 관절염이 생기게 됩니다. 관절을 부드럽게 해주는 윤활렉이 마르고 무릎이 붓고 통증이 발생을 하는데, 이러한 통증을 오랫동안 방치할 경우에는 무릎 관절 형태까지 변형이 올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여성은 대부분 퇴행성 관절염을 겪는다고 생각하면 될 정도로 흔한 질환입니다. 이제 65세 어머님들 대부분이 이제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있다면 아마 가장 흔한 질환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거의 증상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네, 말씀드린 대로 관절에 물이 차서 붓고 아픕니다. 부어 있는 부위를 만지면은 뼈가 튀어나온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무릎이 뻑뻑하기도 합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초기 관절염의 경우에는 겉으로 봐서 특별한 이상을 발견하기 힘들고 증상도 붓거나 계단을 오를 때 약간의 불편감 정도만 느낌 정도입니다. 네. 중기 관절염의 경우에는 다리가 약간 휜 듯한 느낌을 주고 무릎뼈 안쪽이 약간 내려앉고 뼈가 정상과 달리 군데군데 돌출되어 삐져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뼈 사이의 간격이 좁아져 걸을 때도 통증이 생깁니다. 겉으로 보기에도 다리가 많이 휘어 보이는 말기 관절염 단계에서는 고통으로 밤잠을 설치는 경우도 많고, 네. 걷기가 힘들거나 걷더라도 뒤뚱뒤뚱 오리걸음을 하게 됩니다. 이제 퇴행성 관절염으로 주사를 맞는 분들도 있고 또 수술을 받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좀 증상이 어떠냐에 따라서 좀 치료 방법도 달라지겠죠? 네, 우선 검사를 통해서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진단을 받으면 증상과 단계에 따라서 다양한 치료를 시행합니다. 초기에는 약물 치료와 주사 치료, 그리고 운동 치료, 물리 치료들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는 연골 주사는 실제 연골을 구성하는 성분으로 이뤄진 점액질을 무릎 관절에 주입해 내부의 윤활 작용을 개선시켜주고 염증과 통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무릎에 직접 주사하기 때문에 흔히 뼈 주사라고 알려져 있는 스테로이드 주사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뼈 주사는 통증을 감소시켜주지만 너무 자주 투여하면 연골을 오히려 파괴시키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지만 연골 주사는 그런 부작용이 없습니다. 이제 주사 치료 말고도 또 어떤 치료가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치료 부위에 피부 온도를 냉각시켜 통증이나 부종 등을 감소시키는 극저온 자국 치료나 충격파를 통해서 손상된 조직 및 염증 부위를 치료하는 체외 충격파 치료와 같은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도 초기에는 도움이 됩니다. 네. 하지만 중기나 말기에 심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제 초기 관절염에서는 주사 치료와 물리 치료 또 그리고 체외 충격파 치료과 같은 비수술적인 방법이 있을 텐데요. 조금 더 심해져서 이 중증 관절염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치료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중기 관절염의 경우에는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자기 관절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치료합니다. 손상 정도와 환자 상태에 따라서 가장 적합한 치료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쪽 그림은 연골 성형술이라고 하는 치료법입니다.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서 찢어지고 손상된 연골을 다듬은 다음 40에서 70도의 고주파를 쏘여 관절 표면을 매끄럽게 하고 연골 재생을 유도합니다. 네. 손상된 연골의 표면을 고주파 치료로 자극시켜서 해당 조직이 재생되는 과정에서 손상된 연골이 치료됩니다. 피부 흉터를 치료할 때 레이저로 손상을 가한 후 세살을 돋게 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아래쪽 그림을 보시면 미세 천공술이라고 하여 손상된 부위에
미세한 구멍을 뚫어줍니다. 연골 아랫뼈에 미세한 구멍을 뚫어서 출혈과 흉터를 만든 다음에 흉터가 재생되는 과정에서 뼈와 연골이 다시 생성되는 원리를 이용한 간단한 치료법입니다. 네, 중기 관절염의 치료는 내시경이나 레이저를 이용한 여러 시술을 해볼 수 있다고 했는데요. 또 다른 시술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중 부하를 받지 않는 부위에 연골세포를 떼어내서 손상된 연골에 이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치료법을 자가연골 이식술이라고 합니다. 네. 자가연골 세포 배양 이식술도 있는데요. 정상 연골을 떼어내 1개월 정도 배양시킨 다음에 손상 부위에 이식하는 치료법입니다. 또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셨을 줄기세포 치료도 있습니다. 네. 줄기세포 연골 재생술은 신경과 혈관이 조직이 없어서 손상이 되면 회복이 쉽지 않은 관절 연골에 성인의 골수나 제대열, 지방 등에서 추출한 상품화된 줄기세포를 주입하여 원래의 연골 조직을 재생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러한 수술 과정 없이 유전자 세포 치료 약물을 주사기를 이용해서 무릎 내에 직접 주입하는 치료법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관절염이 심해지면서 점차 다리가 변형이 오고 또 O자로 변형이 된다고 하죠. 이제 이럴 때는 이 교정 수술을 통해서 치료를 한다고 하던데 맞나요, 선생님? 네, 관절염이 심하지만 인공관절 수술을 받기에는 상대적으로 젊은 환자들한테는 변형 교정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무릎 관절 자체를 수술하는 것이 아니고 종아리뼈를 교정해 무릎을 반듯하게 펴주는 수술입니다. 연골이나 힘줄, 인대, 뼈 등을 제거하지 않고 자신이 남아있는 관절을 최대한 사용하면서 관절염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회복된 후에는 조깅이나 등산처럼 관절염 환자에게 무리라고 알려진 운동도 가능하지만 네. 초기에는 목발이나 보조기 등을 착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상담 전화 열어놓고 있죠. 무릎과 고관절 질환에 대해 궁금증 있으신 분들 250-5100번, 5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결된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점 상담 도와드릴까요? 네, 저는 이게 무릎 때문에 전화를 드렸는데요. 네네. 이 무릎이 많이 새콤거리고 그리고 계단을 내려갈 때 굉장히 좀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봤더니 스님이 네네. 관절염이라고 하시면서 사진상으로는 크게 문제 없다고 하시고 네. 그다음에 이렇게 쓰는 데까지 쓰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네네. 저는 이게 그런 거는데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가끔가다 허리도 너무 아프고 그다음에 무릎에서 이게 허벅지 허리하고 허벅지가 있잖아요. 그런 데가 굉장히 땡글리면서 아픕니다. 예, 그래갖고 제가 이게 스님한테 여쭤보는 것은 이게 다시 병원에 가서 이게 주사를 맞아야 될지 안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제가 해야 될지 정말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신지 알 수 있을까요? 64세입니다. 아, 64세. 네네. 병원에서 관절염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다고 하셨고. 네네. 네. 근데 어머니 너무 힘들어하시고. 네. 예, 걷는데 힘듭니다. 좀 특별히 계단 내려가는 데는 제가 힘들고. 네. 예, 좀 그렇습니다. 많이 불편합니다. 네. 계단을 내려갈 때 불편하시다고 하면은 네. 관절염이 심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주위에 연골 손상일 가능성도 있거든요. 연골 손상이 있고 안쪽으로 해서 활액막염이 동반되어 있으면 무릎이 많이 붓습니다. 붓고 하면은 더더욱더 걸을 때 힘들고 또 계단을 내려갈 때 힘들 수가 있습니다. 네네. 이럴 경우에는 관절염에 대한 수술을 먼저 진행하기 전에 시술을 통해서도 연골판 정리를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활액막을 제거해 준다든지 하면서 지금 증상을 좀 호전시켜 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증상이 그렇게 심하지 않는다면은 주사 치료를 통해서 연골 주사를 맞으면서 연골 자체를 조금 보호해주는, 그래서 관절을 최대한 오랫동안 쓸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통증 자체는 요즘에는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 관절에 물도 좀 차지 않게 해주는 약들도
복용하시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허리 쪽도 많이 아프고 허리 쪽 그리고 허벅지 뒤쪽도 많이 아프다고 허리가 한 하셨는데 번씩 이게 잘 삐입니다. 네. 치기가 하면서 삐고. 예. 보통 연세가 드신 분들은 무릎과 고관절 질환뿐만 아니라 허리 질환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같이 치료를 좀 받으시는 게 어떤 치료에? 같이 허리 쪽 치료도 예, 진단을 같이. 받고 네네. 무릎 관절에 대해서 치료를 하더라도 나중에 네. 허리 쪽에 의해서 허리 문제로 인해서 허벅지와 무릎 쪽에 통증이 계속 된다고 하면은 네. 환자가 만족하지 못하고 되게 네. 힘든 생활을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이 치료를 받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리고 네. 제가 만약에 걷는 운동은 좀 해도 뭐 무리가 없겠습니까? 네, 걷는 운동은 해도 됩니다. 그러나 네. 관절염이 진행되는 환자들한테 울퉁불퉁한 등산을 하거나 산을 오를 때 울퉁불퉁한 곳에서 등산을 하는 것은 별로 추천드리지가 않고요. 오히려 수영이나 아니면 실내 자전거 타는 체중을 가하지 않는 운동이 오히려 근력 강화에도 좋고 환자의 증상을 호전시키는 데도 좋습니다. 네. 네. 그럼 선생님 병원에 다시 찾아가가지고 네. 검사를 다시 받는 게 좋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어머니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또 한 통의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 상담 도와드릴까요? 저는 무릎 추벽 제거를 했는데요. 55세고요. 네. 네. 그 추벽을 제거를 안 하면 연골을 상하게 한다 해서 조금 통증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제거를 하게 되었는데 네. 이게 초기에 제거를 했는 게 잘했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아파도 조금 늦게 제거를 하는 게 좋는 건지 그걸 몰라가지고 일단 제거를 하기는 했어요. 네. 제거를 했는데 하고 나도 이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통증이 없고 이러지는 않더라고요. 그게 원래 그러는 건지 아주 오른쪽은 한 1년 정도 됐고요. 네. 이제 왼쪽은 한 달 전에 이제 왼쪽도 했어요. 조금 이렇게 통증이 있어서 네. 내 생각에는 이제 빨리 하는 게 좋다고 의사님이 말씀하셔서 네. 했는데 그게 잘했는 건지 그걸 궁금했어요. 네, 그 어머님 말씀하시던 추벽 자체는 사람마다 조금 다릅니다. 네. 사람마다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도 많이 있고 증상이 없이 살아가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추벽 자체가 계속 움직이면서 슬개골과 아니면 대퇴골 사이에 이렇게 걸리면서 연골을 닳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것 때문에 환자분들이 많이 고통스러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추벽을 제거를 해주는 게 환자한테 도움이 되고 그게 맞고요. 수술을 하셔서 제거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잘 하셨고요. 예, 그리고 증상이 조금 남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증상인지 정확하게 한번 신체 검진을 다시 받아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추벽 제거를 했는데도 그것 때문에 증상이 남아 있는지 아니면은 다른 연골판 손상이라든지 활액막 부위에 염증이 있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신체 검진을 정확하게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게 평지를 걷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고요. 네네. 이렇게 앉았다가 일어난다든지 네. 오래 앉았다 일어난다든지 추벽 제거를 할 때 좀 뻐근한 게 있더라고요. 네. 그게 그래서 이게 제거를 하면 원래 그런 증상이 앉았다 일어날 때 뻐근한 증상이 있는 건지 네. 이게 잘 몰라가지고요. 그래서 내가 이걸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확신이 안 서는 겁니다, 선생님.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추벽 제거 수술을 해주신 거는 제가 생각에는 잘하신 것 같고요. 아직 수술하신 지 지금 한 달 정도 지났다고 하셨나요? 네, 왼쪽은 한 달 됐고요. 네. 오른쪽은 한 1년 됐어요. 네. 예, 수술하신 지 아직 경과가 많이 진행되지 않았고 수술 자체를 시행을 하게 되면은 안쪽에서 다시 조직이 재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낫는 기간이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추벽 제거하기 전에 이미 연골에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아직까지 좀 뻐근한 감이 남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수영 같은 거, 운동 같은 거 수영을 해도 되는가요? 예, 당연하죠. 수영하셔도 됩니다. 일상생활 하셔도 됩니다, 어머니. 뻐근한 증상 그러면 원래 남아있는 게 정상이네요, 선생님. 뻐근하게 남아있을 수도 있고 환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조금은 경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선생님. 네네, 그렇습니다.
네, 어머니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또 한 통의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 상담 도와드릴까요? 여보세요? 저는 네, 63세인데요. 네, 네. 네. 무릎을 수술은 한 지는 45일 됐는데 네. 무릎이 계속 아파서 이 뚝뚝 소리가 나고 그러면 못 건데 또 그러고 저는 허리를 수술 핀도 받고 이래서 양발바닥도 지리고 이래서 밤에 잠을 못 잡니다. 그 아버님 그 무릎 쪽의 수술은 어떤 수술을 받으셨는지요? 연골이 나갔다 해서 연골 수술을 받았습니다. 아, 연골판을 부분 절제를 하는 수술을 받으셨나요? 예, 연골 구멍을 4군데 해갖고 네네네. 관절경으로 연골판 부분 절제술을 받으신 것 같은데요. 예, 예. 앞에 분과 마찬가지로 아직 수술하신 지 경과가 그렇게 많이 지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분 절제술을 한다는 것은 다시 꼬매거나 봉합술을 하는 게 아니라서 일상생활을 하시는 데는 지장이 없으실 건데 계속 통증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보통 60세가 넘어간 경우에는 연골판 손상으로 인한 부작용, 부수적인 합병증으로 관절염이 좀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서 무릎에서도 딱딱 소리가 나기도 하고 물도 차고 그리고 통증이 좀 계속 남아 있을 수가 있는데 요것도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 경과를 좀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처 조직을 수술하면서 상처 조직을 이렇게 걷어내기 때문에 이 걷어낸 부분은 재생하는 데는 적어도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경과가 좋아지면서 물이 빠지고 뚝뚝거리는 소리도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허리 수술을 받았다고 하시는데 양 발바닥이 계속 저리고 하는 그런 증상은 허리 쪽에서 오는 통증이 그런 증상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허리 쪽에서도 계속 꾸준히 병원을 가셔서 진단을 받고 그리고 약물 치료를 병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네, 아버님 좀 도움이 되셨나요? 예, 알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예.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정진훈 정형외과 전문의 모시고 이 고관절과 무릎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제 앞서 전화 주신 분처럼 이 퇴행성 관절염이 너무 심해서 걸을 때도 아프고 또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이제 인공 관절 수술을 좀 생각해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건 어떤 건지 좀 알려주세요. 네, 연골이 다 닳아서 없어져 극심한 무릎 통증을 느끼는 퇴행성 관절염 말기 환자라면은 관절 자체를 새로운 인공 관절로 대체하는 수술을 시행해야 합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공 관절 수술은 염증을 일으키는 관절 대신에 특수합금과 고분자 재료로 만들어진 인공 관절을 삽입하여 통증을 줄이고 잘 걸을 수 있도록 무릎의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수술입니다. 수술 후에는 관절염으로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조직을 제거하고 튼튼한 새 관절을 삽입하기 때문에 관절 운동 기능이 되살아나 통증이 사라집니다. 최근에는 인공관절 자체의 수명도 많이 늘어났고 인공관절 수술 기법도 발전하여 환자 맞춤형 인공관절 수술로 정확성과 안정성을 향상시켰습니다. 네, 이제 새로운 관절을 넣은 만큼 또 잘 관리하고 재활 관리도 중요할 텐데요. 이 재활 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인공관절 수술 후 보통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일상생활이 가능한데요. 특히 수술을 아프더라도 운동을 열심히 해줘야 됩니다. 무릎이 움직이게 되었다는 데 만족하고 운동을 하지 않으면 무릎이 굽혀지는 각도가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네. 우리 몸에 원래 관절이든 인공관절이든 항상 유연성을 유지해야 하고 구부릴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매일 운동을 해야 경직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제 움직이기 힘들더라도 이제 경직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제 꾸준한 운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이제 고관절 문제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관절 경우에는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나이가 들면 자연적으로 칼슘이 체내에서 빠져나가 골밀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골밀도의 감소는 골다공증으로 이어지는데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근력이 약해져서 중심을 잃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이 때문에
노인의 경우 골절 위험이 높습니다. 고관절 골절, 즉 엉덩이 쪽 골절은 허벅지 뼈의 머리와 목 부위가 부러지는 상황을 말합니다. 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림에서 왼쪽은 정상 고관절 모습이고요. 가운데 그림은 대퇴골 목 부위에 부러진 경부골절 모습이고, 그리고 오른쪽은 대퇴부 위쪽 돌출부 두 곳을 연결하는 부위가 부러진 전자간 골절 모습입니다. 네. 이제 어르신들은 이제 뼈가 약해진 상태라서요, 고관절 골절이 발생할 수 있고 또 후유증도 심각하다고 하던데요. 맞나요, 선생님? 네. 20대의 젊은 층에게는 경미한 일이, 노인들에게는 심각한 건강상 문제를 초래할 수가 있는데요. 고관절 골절이 되면 거동이 불가능하고 이로 인해서 장기간 침상에 누워 있게 되다 보면은 욕창이나 감염, 그리고 흡인성 폐렴이나 폐색전, 그리고 급성 호흡부전증 등의 다양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합병증으로 인해서 1년 내에 환자의 20%가 사망한다고 보고되는 무서운 골절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아주 심한 내과적 문제가 있어서 수술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수술적인 치료를 통해서 빨리 거동을 시키는 것이 치료 원칙입니다. 이제 고관절 골절로 인해서 장기간 누워 있으면서 생기는 합병증 때문에 이제 사망까지 이르는 무서운 질환인데요. 이제 그렇다면 이 고관절 골절 수술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네, 대부분 골다공증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부러진 부분을 맞춘 후 단단히 고정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개는 전자간 골절이라 하여 대퇴부 위쪽 돌출부 두 곳을 연결하는 라인상에서 여러 조각으로 깨지는 경우가 흔한데, 보시는 바와 같이 금속정을 이용하여 골절부를 고정하게 됩니다. 네. 간혹 대퇴골 목 부분에서 부러지는 경우도 있는데 60세 이전이라면 나사못을 여러 개 삽입하여 고정해 볼 수 있으나 연세가 보다 더 고령이면 아예 인공관절로 바꿔 빨리 걸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제 골절 사고라고 하면 흔히 겨울에 자주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평소에도 이제 안심할 수 없다고요, 선생님. 네, 겨울에는 빙판길 낙상 사고가 많지만 전체 노인 낙상 사고는 외출했을 때보다 집안에서 사고가 더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아주 고령으로 근골격계가 아주 쇠약해 있거나 뇌졸중 등으로 인해서 보행이 불편하셔서 쉽게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65세 이상의 노인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가운데 절반 정도는 집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고령자가 있는 가정에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네. 화장실 바닥 물기를 제거하고 미끄럼 방지용 깔개나 미끄럽지 않는 욕실화를 사용하시고 야간에도 적절한 조명을 유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침실 옆이나 아니면 화장실에 안전봉을 설치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네, 이제 고령자분들은 야외보다 집안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니까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제 앞서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런데 이제 고관절에도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있다고 해요. 좀 생소한 것 같은데 이건 어떤 질환인가요? 네, 고관절 퇴행성 관절염도 관절을 이룬 뼈를 덮고 있는 관절 연골이 마모되거나 손상되면서 관절이 파괴되는 질환을 말합니다. 보통 나이가 들어서 저절로 마모되는 것과 기존 질환이나 감염 또는 외상 등의 원인으로 인해서 파괴되는 형태가 있습니다. 준비된 그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고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간단한 엑스레이 사진으로도 진단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급격히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각종 퇴행성 질병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특히 고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외상이나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고관절 골절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고관절에 외상을 입은 적이 있거나 또 고관절 골절 등이 발생했던 분들이라면 더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선생님, 이 고관절 관절염의 증상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네, 증상은 서서히 그리고 완만하게 진행을 하는데요. 조금만 움직여도 엉덩이나 사타구니의 통증이 심하고 허벅지를 벌릴 때 아픕니다. 그리고 양반다리를 하면 통증이 더욱 심각해집니다. 뒤뚱거리며 걷거나
아니면 다리를 쩔뚝거릴 수도 있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점프를 할 때 통증이 더 심해지고 춥고 습도가 높은 날씨에 통증이 더 심해지고 무릎까지 뻗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관절 관절염은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네, 보존적인 치료로 최대한 자기 관절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증을 가라앉히는 약물 치료, 그리고 운동과 체중 조절 등의 생활요법, 찜질이나 마사지 등의 물리치료가 있습니다.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으로 호전이 없고 관절염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가 되면은 인공관절 수술을 고려해 봐야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상담 전화 열어놓고 있죠. 무릎과 고관절 질환에 대해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250-5100번, 5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무릎이 아프고 이제 고관절에 문제가 있으면요, 선생님, 일단 걷기가 힘들어지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일상생활이 큰 지장을 받게 되는데 이제 하지 질환을 예방하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무릎과 고관절은 하중의 부담이 아주 큰 관절입니다. 따라서 균형 있는 식사와 적절한 운동으로 표준 체중을 유지하고 관절의 과부하나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아래로 무리하게 구부리는 등의 좋지 않은 자세는 피해야 하고요. 칼슘과 비타민을 많이 드시고 60세 이상의 여성분들은 꼭 골다공증 검사를 한번 시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충격을 유발하는 스포츠를 한 다음에는 충분한 휴식을 해줘야 하고요. 무엇보다 혈액순환 장애의 원인이 되는 음주는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운동은 수영이나 고정식 자전거 타기와 같은 하체 체중이 덜 실리는 운동을 추천드리고 네. 이렇게 꾸준한 체력 관리로 봄철 무릎과 고관절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오늘 전화 연결 마지막 한 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전화 주신, 네. 네. 어떤 점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네, 저는 61세인데요. 네네. 그 무혈성 계사로 네. 그 왼쪽은 인공관절이고 오른쪽은 절골수를 2002년도에 받았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만 16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그 인공관절 쪽이 힘이 없고 한 20-30분만 걸어도 음식배와 그 옆구리 쪽에 통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재수술을 한다면은 어느 정도 증상이 될 때 재수술을 해야 하는지 네. 그거 궁금합니다. 네. 2002년도부터 지금 16년 넘게 이렇게 인공관절을 잘 관리해 오셨는데요. 지금 이제 증상이 나타나고 혹시 병원은 가보셨나요? 병원 가본 지는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3년 정도 되셨고, 네. 지금 빨리 병원을 가보셔서 우선은 고관절 쪽에 해서 해리가 생겼는지, 해리라면은 관절 주위로 해서 뼈가 녹는 증상을 말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인공관절을 재치환술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환자분 어머니께서 이제 견디기 힘들 정도의 통증이 있다면은 인공관절 수술을 하시는 게 맞고 연세를 생각했을 때도 빨리 해주시는 게 오히려 더 편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어머니 그 병원에 가셔서 좀 정확한 검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지금까지 정진훈 정형외과 전문의 모시고 고관절과 무릎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끝으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줄기세포 치료나 약을 주사하는 유전자세포 치료 등과 같은 새로운 치료 기술들이 계속 발달하고 있지만 치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50대 이상의 중년, 노년층일수록 관절염 환자가 노년층일수록 감기보다 관절염 환자가 더 많다는 보고도 있는 만큼 평소 관절 관리에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 제주에서 올해 처음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야생진드기에 물린 뒤 감염되는 질환인데요. 가을보다는 봄에 감염이 더 잘 되고 최근 4년간 환자 수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뚜렷한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예방이 최선책인데요. 야생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야외 활동할 때 긴 옷을 입고요. 또 집에 돌아왔을 때는 바로 목욕을 하고 옷을 세탁하는 게 좋겠습니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